제가 투자하는 방법을 이렇게 BBB 투자라고 제가 마음대로 이름 지었습니다. 첫 번째 B는 비트코인이고요. 두 번째 B는 분양권, 세 번째 B는 빌딩. 이래서 저는 BBB 투자라고 제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앞으로 저는 10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리세션이라고 하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돈 벌고 현금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좀 많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 CPI 발표도 있었고 FOMC 금리 발표도 있었죠. 네, 정말 좀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큰 사건 두 가지지 않나. 미국 CPI는 그냥 딱 예측치만큼 나왔습니다.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3%대에서 좀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은 3.1% 정도 CPI는 이렇게 나왔고요. FOMC 어떻게 됐죠? 이번 달 FOMC 기억나시나요? 이번에 또 동결됐죠. 그래서 5.25에서 5.5%. 여기 세 번째 동결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파월이 내년에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게 좀 큰 뉴스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뉴스는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고용하고 성장은 유지되고 있고, 물가 안정 전망, 해가지고 이제 요 정도면 내려도 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 3번 정도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금리 인하를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 한 3월에 한다고 쳐요. 내년 한 1분기쯤에 0.25% 그러니까 25bp를 인하했다. 뭐 이랬다고 칠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다 상승할 것인가? 경제가 그러니까 뭐 주가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이렇게 될까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다고 칠게요. 뭐 이렇게 우리가 예측은 의미가 없으니까 만약에 인하한다라고 FOMC에서 발표를 했다. 그럼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반등을 할까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좀 경기 침체가 왔다는 뜻이잖아요. 금리 인하를 그냥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전부 다 코인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비트코인. 저도 비트코인 뭐 투자자고 비트코인 되게 좋아하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되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하락한다 상승한다 뭐 이걸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갑자기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떨어지다가 뭐 살짝 반등했다가 뭐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진짜 대부분은 살짝 반등했어요. 뭐 잠실같이 좋은 데야 좀 많이 반등했는데 대부분은 코딱지만큼 반등하고 이렇게 뭐 평평하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기 신도시는 반등을 거의 못했죠. 이따가 주제가 일기 신도시인데 이따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금리를 조금 인하한다고 해서 갑자기 반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 강보합세든 약보합세든 뭐 그냥 평평하게 가든 이 보합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2, 3년은 그럴 것 같고 제 마음속에서는 한 5년 정도는 지지부진한 장이 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 내피셜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깨졌네. 이때 여기 선물 이게 롱쳤어야 되는데 방송하느라 또 놓쳤네요. 맨날 방송하다가 다 놓칩니다. 이 15분 전에 이거 41,800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람 맞춰놓을걸. 어찌됐든 요즘 최근에 비트코인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요즘에 좀 지지부진하죠. 근데 정말 어쩌면입니다. 뭐 그렇다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급등한 게 이미 다 호재를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일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 뭐 1월 10일 날 뭐 현물 ETF가
뭐 승인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고, 그다음 반감기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내년 4월인데 4월 반감기 기대, 금리 인하 기대, 이게 다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이게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28,000에서 44,000까지 올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60% 올랐거든요. 단기적으로. 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60%가 팍 올랐어요. 너무 단기에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설사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사실. 네. 그러면 또 빠지면 또 좀 사면 되니까, 많이 빠지면 35,000까지도 35K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돈으로 뭐 얼마 정도 되려나요? 한 4천만 원 초반? 네, 그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382까지는 좀 빠지지 않을까. 37,600인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 매수를 좀 걸어놨어요. 요 근처에 38,000달러. 이게 얼마 정도죠? 근데 요즘에 김프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곱하기 한 1,300원 곱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네,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근데 여기에다 김프가 요즘에 한 6% 껴있으니까 곱하면 한 5,200? 네, 요 정도까지는, 5,000 한 2, 300까지는 네, 빠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달러로 하는 게 편해서, 저는 매수는 거의 외국 사이트에서 하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한 38,000까지는 저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못 사서 서운하셨던 분들은 요때 좀 사면, 네, 조금씩 분할해 사세요. 분할해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을 몰라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고, 좀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보고 있어요. 네, 단기적으로 하락이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한 1년, 2년 뭐 보면은 한 2년 정도? 네, 2년 정도는 좀 빅상승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정고점을 넘기는 상승. 저는 한 80K까지는 무난하게 보고, 잘 가면은 한 130K 정도까지, 네, 보고 있거든요. 요 정도 되면은 한 1억 5천, 한 1억 6천? 요 정도 되니까 정고점 넘겼을 때부터 한 70K부터는 분할 매도를 좀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요때부터 계속 팔아가지고 한 반 정도 남기고는 좀 현금화를 좀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현금화를 해야지 그 돈으로 또 분양권 투자도 하고 할 테니까. 제가 투자하는 방법을 이렇게 BBB 투자라고, 네, 제가 마음대로 이름 지었습니다. 첫 번째 B는, 네, 비트코인이고요. 두 번째 B는 이게 한국말이라고 분양권. 분양권이니까 B라고 쓴 거예요. 세 번째 B는 빌딩. 네, 이래서 저는 BBB 투자라고 제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어찌됐든 제가 원하는 대로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매수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보유하다가 정고점을 넘기는 순간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천천히 시작할 겁니다. 그럴 계획이고, 다 팔진 않을 거예요. 분할 매도를 하겠지만 반 정도는 남길 겁니다. 네, 분할 매도 한 돈으로, 그리고 또 사업을 하면 또 돈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걔네 합쳐가지고 분양권 투자를, 서울 분양권이요. 네, 아파텔 아닙니다. 오피스텔 아니고요.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좀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2, 3년 보고 있고요. 요것도 한 2, 4년. 네. 요렇게 보고 있고, 요것도 한 3, 4년? 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 합치면 대략 한 10년 되겠죠. 요렇게 해갖고 앞으로 저는 10년 동안 요렇게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10년이라는 게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네. 이때 뭐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있을지 뭐 그건 제가 모르죠. 상황 보면서, 네, 저는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놨을 뿐이고, 제가 생각한 대로 뭐 안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죠, 사실. 이 세 개를 다 이렇게 맞춘다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저는 어쨌든 시나리오 다 세워놨으니까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네,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시나리오대로 안 움직여도, 네, 대응을 잘해서, 네, 돈을 벌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앞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대략적이라도, 네, 여러분께 최대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이렇게 확 떨어지고 있죠. 네, 아까부터 막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또 계속 떨어져서 여기는 뭐 선물로 살짝, 네, 단기적으로 단타는 칠 수 있겠지만 여기선 크게 의미 있는 자리는 제가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고, 한 번 더 빠지면, 네, 여기쯤에서는 좀 분할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좀 길게 봐야 돼요. 한 2, 3년은 보고 투자해야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 쳐서 갑자기 V자 반등이 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리세션이라고 하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인하한다고 해서 가진 돈을 몽땅 투자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좀 현금은 좀 가져가셔야 돼요.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또 서울에 오피스텔 하나를 또 내일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조금씩 팔면서 현금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현금을 계속 늘리는 중이거든요. 요즘에 일도 되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현금도 벌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어찌됐든 돈 벌고 현금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좀 많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회가 안 오면 어떡하냐? 대세 상승으로 가면 어떡하냐? 어쨌든 뭐 저는 토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하니까, 그리고 비트코인도 있고 이미 자산이 있어서 뭐 오르면 올라서 좋죠. 떨어지면 현금이 있으면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금 보유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금리 인하하니까 이제 폭등한다 하고 뭐 돈 현금을 다 없애서 자산을 다 사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천천히 투자할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뭐 전략을 좀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 KBC 계열 한번 또 보시죠. 일단 서울 아파트 거래량 먼저 보실게요. 이게 최근 1년 거래량인데 진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정말 처참하죠. 진짜 부동산 사장님들이, 부동산 소장님들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10월은 여기서 거의 마감된 것 같아요. 2달 정도 됐으니까 요쯤에서 마감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3월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뭐 특례론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가 10월부터 이게 좀 축소되면서 거래가 확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것도 되게 적은 거거든요. 적은 건데 그나마 조금 있었는데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11월은 아마 또 2,000건 안팎 정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2,000 안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원래 하락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2,000, 3,000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좀 침체장부터 볼게요. 2013년 뭐 이럴 때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2013년만 해도 침체가 끝날랑 말랑하는 그쯤이잖아요. 여기만 해도 3,000, 4,000, 6,000, 6,000, 6,000, 5,000, 3,000, 5,000, 7,000 보통 한 7,000건 되잖아요. 그쵸? 평균 한 5,000건 이상은 되는데 지금은 2,000건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이 힘들겠죠? 2012년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 대단한 하락장이었죠. 하락장 거의 이제 막바지. 가장 차가웠을 때죠. 하락장이 오래돼가지고 2,000, 4,000, 뭐 4,000 정도? 요 정도는 되잖아요. 4,000 정도. 이게 요 정도인데 하락장이 왔다고 해도 지금은 좀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한 2015년, 6년, 2016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 보면은 5,000, 5,000, 8,000, 만, 13,000, 11,000, 11,000, 11,000, 12,000, 5,000, 4,000, 3,000. 그러니까 만 건이 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거래가 좀 많을 때는 만 건이 넘거든요. 2017년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물론 이렇게 3,000, 5,000, 8,000 이러다가 14,000, 12,000, 14,000 만 건이 막 넘는 달이 많잖아요. 그쵸? 요게 사실 좀 보통이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5,000에서 7,000 건은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막 1,000건,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작년 12월은 800건이었어요. 800건. 와, 800건은 진짜 심하지 않습니까? 작년이 좀 특히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막 2월에도 800건. 2021년부터 22년. 요때가 진짜 너무 심했어요. 와, 진짜 요때는 진짜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2022년이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막 1,000건, 1,000건도 심각한 건데 와, 막 500건, 800건 다 1,000건 언저리로 진짜 정말 가장 심각했죠. 역사상 이때가 2022년이 가장 부동산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공인중개사 폐업이 정말 사상 최대였죠. 이만큼 시장이 좀 안 좋았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23년에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나아져서 대략 한 2,000에서 3,000건 요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24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되게 많이 속상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KB 10개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구글에서 KB 주간 시계열을 친 다음에 이거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과천시였어요. 과천은 올해 진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5월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한 12월 11일까지 정말 쉬지도 않고 줄거 쭉 올랐습니다. 떨어질 듯 하면서도 그래도 명맥을 이어오면서 계속 좀 잘 오르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과천의 시세를 보면 레미안 슈루 한번 볼게요. 여기가 엔트리급인데 제일 작은 평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제곱미터는 너무 적으니까 86제곱미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 거래는 무지무지 많죠. 여기가 전고점인데 전고점에 거의 다 왔죠. 과천 진짜 많이 올랐어요. 13억 1천만 원까지 왔네요. 여기가 14억 7천만 원인데 한 거의 90% 선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호갱노노에서 좀 보면 현재 전고점 대비 한 15% 정도 떨어진 가격입니다. 많이 떨어졌을 때는 전고점 대비해서 3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과천이 상당히 낙폭이 컸었는데 올해 그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올랐죠. 레미안 슈루 59제곱미터 보면 그렇고요. 위버필드도 한번 볼게요. 위버필드 거래가 좀 있었나 모르겠네. 위버필드는 거래가 많지 않은 곳이라 가지고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푸르지오 서밋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은 거 볼게요. 17억 4천만 원까지 갔다가 제일 쌌을 때에는 30%까지 떨어졌죠. 5억 정도 떨어졌다가 지금은 낙폭을 되게 많이 회복을 했어요. 고점 대비 한 10% 정도, 12% 정도 떨어진 가격입니다. 그래서 좀 과천은 앞으로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과천은 올해 워낙 많이 올라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은가. 과천은 글쎄요, 실거주 면에서는 비싸든 싸든 내가 살 집이니까 나는 상관없어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나는 투자용으로 혹은 좋은 가격에 사고 싶다 하면은 과천은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용이라면 꼭 과천에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좀 많이 올랐으니까 물론 좋은 지역이라서 많이 올랐을 수도 있긴 한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땐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동탄도 마찬가지죠. 과천이나 동탄은 좀 많이 올랐어요. 경기 남부에서. 청계동 쪽만 한번 볼게요. 더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작은 거 84 타입인 것 같은데 보시면 좀 많이 떨어졌다가 저점 대비해서 한 30%나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고점 대비해서도 한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과천이랑 비슷한 상태죠. 그러니까 동탄역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롯데캐슬 여긴 엄청 올랐고요. 우포안도 마찬가지고 좀 올해 좀 유독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과천도 마찬가지고 이동탄 여기 시범단지 쪽도 마찬가지고요. 시범단지 우포안이랑 롯데캐슬 그러니까 좀 선도하는 곳들이죠. 여기랑 좀 잠실에서도 엘스나 리센츠 요런 것들은 올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나.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다른 데보다는 좀 올랐으니까 그런 게 좀 있다. 리스크가 좀 있다. 그래서 좀 잘 생각해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